장예원의 시네타운. 화나지 않았어요? 분노해도 돼요. 분노를 이용하세요.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에 나온 대사예요. 긴즈버그는 감정에 지지 말라는 어머니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왔죠. 그녀는 분노를 감정으로 표출하지 않고 논리로 무장된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됐죠. 분한 마음, 그걸 화내고 욕하는 걸로 풀지 말고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로 써봐야겠어요. 여기는 시네타운입니다.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장예원의 시네타운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Here Comes the Change, 세상을 바꾼 변호인이었어요. 펠리티시 존스와 아미 해머가 나왔던 세상을 바꾼 변호인, 미국의 여성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죠. 젊은이들 사이에 RBG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할머니 대법관인데요. 불과 2세대 전만 해도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편견 그리고 차별이 존재했잖아요.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법까지도 그 여자랑 남자를 차별하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었는데 그걸 하나씩 바꿔나간 대단한 인물입니다. 젠더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기도 하죠. 그 다큐 영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를 보면 더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상대로 싸워왔을까 싶을 만큼 작고 조용하고 침착하고 또 온화한 성격이라는 것도 놀랍죠. 세상은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 2789님이 저기 옆에서 분노를 유발하는 후배 녀석에겐 어찌해야 될까요? 제가 분명 목소리 큰 것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바꿔나간다고 했으니까 살짝 좀만 더 참아볼까요? 이게 또 말은 이렇게 해도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김준기 씨가 여기 안성입니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5694님 오늘부터 또 비가 많이 내린다던데 시네타운 가족분들은 모두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또다시 비가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미리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부에 21세기 폭신의 대 월추 디즈니 맞춤형 추천 영화 대결이 이어집니다. 상황에 딱 맞는 영화 하나씩 갖고 와서 자기 영화가 더 재밌다고 우기고 막 치사하게 헐뜯고 싸우는 시간이거든요. 구경 오세요. 뭐 싸움 구경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비스무리합니다. 영화가 필요한 순간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그냥 아무 사연이나 쓰고 끝에 무슨 영화를 볼까요? 라고 붙이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 긴 사연은 장예원의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장예원의 시네타운 이 시간은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대우건설,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이카운트 ERP, 올바른 소파 자코모, 지벤세이프티, 중흥도건 메가 MGC 커피, 덕계역 대광 로제비앙,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메리츠 화재, 원할머니 보쌈 족발, 팀 오투, 이부자리, 캠시스, HL 사이언스, 하나손해보험, 영등포 자이르네,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신 속에 숨은 퀴즈, 신의 퀴즈. 이번 주 신의 퀴즈는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배우가 아닌 감독님 특별 출연 영화들 모아봤어요. 보통 감독님들은 자기 영화에 깜짝 등장하거나 좋아하는 후배 영화 밀어줄 때 또 친분 있는 감독님들끼리 품앗이로 카메오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영화에 어떤 감독님이 나오셨는지 이번 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타짜 원 아이드 잭이에요. 공시생이던 도일출이 포커에 빠져 1억이 넘는 큰 빚을 지게 됐을 때 액구가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타짜의 길을 걷게 되죠. 온갖 일을 겪고 다시 공시생으로 돌아간 일출은 시험에 합격해 9급 공무원이 되는데요.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재미삼아 카드를 치던 동사무소 선배들의 호출로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계장님과 첫인사를 나누게 되죠. 바로 그 장면, 신의 퀴즈. 계장 역으로 깜짝 등장한 감독은 누구일까요? 타짜 원의 감독님이죠. 정답과 재밌는 오답 보내주세요. 포카 알지?
몰라요. 아유, 괜찮아. 금방 배워, 금방. 원페어, 투페어 알지? 몰라요. 아이, 안에 계장님도 계시거든. 들어와. 아니 왔으면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들어와. 전에 말했던 저희 팀 신입입니다. 아 그래? 들어와. 근데 저희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그럼 정말이요. 괜찮아요. 신의 퀴즈. 개장역으로 깜짝 등장한 타짜 원의 감독님은 누구였을까요? 오답 먼저 볼게요. 4357님, 나 이대 나온 감독이야. 5206님, 선동열 감독님. 정아름 씨가 시험 감독님. 병미 씨, 스티븐 스필버그. 한기루 씨, 아직 배가 고프시다는 거스 히딩크 감독님. 손미영 씨가 게장이면 도둑들 중 간장게장님. 1422님, 뉘신진 모르겠으나 보고 싶어지네요. 거의 뭐 감독님으로 붙일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인기 있는 감독님 다 나왔습니다. 정답은 최동훈 감독님이었죠. 5734님이 가장 먼저 보내셨고요. 금섭 씨가 들어와 이건 신세계 황정민 씨 흉내내신 건가요? 2034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최 감독님, 아니 계장님,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가끔 이런 카메오 출연으로 정말 큰 재미를 주시죠. 오답자 그리고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선물도 알려드립니다. 제1회 인천 리빙 디자인 페어 초대권, 김동식 소설집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 도서 보내드릴게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 한번 받아볼까요? 비도 내리고 하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나의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마음으로 월요일을 시작하는지, 이번 주에 꼭 해야 될 일은 뭐가 있는지. 저는 비에 지지 않겠다는 거. 비 온다고 처지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한 주를 살겠다는 거. 장예은의 시네타운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929님, 이번 주에는 떡볶이를 쉬어볼까 합니다. 탄수화물 줄이는 한 주로 보내볼게요. 왜냐하면 다음 주 휴가라서 많이 먹을 예정이라. 이렇게 절대 안 먹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주에 이 음식만큼은 꼭 먹겠다 하는 것도 다짐이겠죠? 문옥경 씨가 일주일 내내 시네타운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일주일의 계획이 아니라 평생의 계획이죠. 그쵸, 옥경 씨? 0124님, 저 이번 주에 회사에서 동호회 회원 모집할 겁니다. 디자인 학술 연구 사내 동호회 만들 거거든요. 15명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꼭 달성하기를 응원해주세요. 2999님, 저는 한 주를 부인에게 혼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게요. 평소에 많이 혼나시나 봐요. 4811님, 이직 후 첫 월요일을 맞습니다. 장마를 뚫는 열정으로 회사에 잘 적응하길 바라면서 한 주간 파이팅! 진짜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하시겠어요. 4811님. 한 주를 시작하는 나의 각오, 어떤 마음으로 임할 건지 샵 1077 단문 50원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클래식에서 골라봤어요. 이 노래 꼭 들어야죠. 사랑하면 할수록. 무비 배틀 21세기 폭신의 대 월추 뒤준이. 맞춤형 영화 추천 대결 코너, 월요일 추천 영화 뒤지는 엉준, 영화 유튜버 엉준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엉준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뵙는 듯한 느낌이라고 환영한다고 지선 씨가 보냈는데 저도 그런 기분이네요. 실제로 오랜만에 뵙죠. 한 주 뛰고 네. 만나는데 거의 몇 달 만에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약간 느낌. 오랜만에 오는 느낌이라서 네. 갑자기 긴장도 되고, 원래 네. 평소에 긴장 잘 안 했었는데 좀 약간 떨리네요. 그 사이에 네.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귀여워지셨네요. 조만간 볶을 예정입니다. 네. 한 1주나 2주 뒤에는 좀 더 볶아진 머리로. 볶아진 머리로 네. 나중에 보는 라디오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김영민 씨 문자요. 김영민님께서는 엉준님 2주 만에 뵙네요. 항상 예디를 응원했지만 오늘은 엉준님도 응원할게요. 응원만요. 투표는 크흠. 조만간 좀 한 5분 정도 지나면 제 영화에 투표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리가. 네. 역시 이게 또 인기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약간 인기 냉정하게. 투표 같기는 한데 오늘은 좀 정정당당하게 영화로 표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죠. 오늘의 네. 추천 의뢰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요즘 며칠 동안 누가 아침마다 책상에 커피를 갖다 놓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옆에 물어봐도 모른대요. 저 몰래 매일 커피를 놓고 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절 좋아하고 있는 걸까요? 헛물 켜는 건진 모르겠지만 괜히 마음이 심쿵하면서 설렘설렘합니다. 이럴 때 어떤 영화를 봐야 할까요? 아우 진짜 음. 누굴까요? 아침마다 일찍 온다라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시간에 오는 걸 알고 먼저 네, 와서 그렇죠. 놓는 거잖아요. 배려를 하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영화가 좋을까 했더니 부장님께서 네. 일 열심히 하라고 영화 노예 12년 어떠냐 와 진짜 했었는데, 무섭네요. 이 요구르트나 우유, 뭐 녹즙 같은 거면 배달 아주머니께서 잘못 놓고 가셨나 할 텐데 그렇죠. 커피는 사오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죠. 이거 아침 일찍. 진짜 애정의 표현 아닌가요? 메모장하고 그렇게 같이 딱 했으면 아, 누군지 눈치라도 챌 텐데 좋았을 텐데. 지금 또 궁금하네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그러니까 나중에 네. 밝혀지면 선영 씨 누구였는지 음. 꼭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세요. 네. 이럴 때 어떤 영화 보면 좋을지 각각 골라왔습니다. 먼저 엉준 씨는요? 네, 저는 아주 설렘설렘한 판타지 로맨스 영화 늑대소년 가지고 왔습니다. 늑대소년이요? 네. 늑대소년과 음. 이 설렘설렘한 사연이 어울리나요? 굉장히 매치가 됩니다. 이따가 또 어디서? 추천 포인트를 들어보시면 아. 아실 겁니다. 저는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숨은 명작 귀를 기울이면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디가 매치가 된다는 거죠? 이게 사연과? 제목부터가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랑의 귀를 기울이면 제목 때문에 가져오신 건 아니시겠죠? 예. 아니죠. 저는 그러면 노예 12년 가지고 왔어요. 제목 때문에. 네. 자, 21세기 폭신에 대 월추 디즈니 대결 1라운드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추천하는 추천 포인트 3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추천 포인트는요. 바로 예디가 궁금해했던 늑대 소년이 바로 나를 지켜주는 소년이기 때문인데요. 누군가 커피를 가져다 준다는 건 어쨌든 나를 배려하고 응원해주고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화 속에서 늑대 소년도 영원히 지켜준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어딘가에 계실 네. 늑대소 나만의 선영님의 늑대소년을 기대하면서 영화를 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주연 배우들이죠. 박보영, 송중기 그리고 김향기, 이거는 유연석. 당연한 거잖아요. 저번 주에도 배우들 많이 가져오셨잖아요. 저도 오늘 배우로 승부를 한번 지금 다시 봐도 참 여전히 아름다운 그 미모의 배우들이 다 나오는데요. 주인공인 박보영, 송중기, 꽃미모는 당연하고 또 조만간 강철비에서도 또 모습을 보이실 유연석 씨의 굉장히 미운 연기 그리고 또 동생으로 출연했던 김향기까지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거. 또 세 번째 포인트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국내 영화 중에서 동화 같은 영화 또 판타지 멜로 감성 영화 이런 영화는 아마 지금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뚝심 있게 자신의 색깔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요 색감에 한번 빠지시면 동화 같은 분위기에 매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엉준 씨가 가져온 늑대소년 추천 포인트 3가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제가 가져온 영화 귀를 기울이면 추천 포인트 3가지입니다. 누굴까 이런 설렘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책을 좋아하는 소녀 시즈쿠가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책마다 도서카드에 같은 이름이 적혀있는 걸 보게 그렇죠. 됩니다. 항상 자기보다 먼저 똑같은 책을 빌려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어떤 사람일까? 설레게 되는데요. 딱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서 골라봤고요. 두 번째는 지브리 특유의 그 몽글몽글한 아날로그 감성, 따뜻한 감성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장면을 다 손으로 그려내죠. 그렇죠. 디테일한 일상 묘사와 동화적인 상상과 환상이 뒤섞이는 이야기, 청량한 초여름 풍경도 보기가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수한 첫사람의 설렘. 지브리 남주는 네. 굉장히 다 막 스윗하거든요. 그렇죠. 남주 세이지는 중학생인데 바이올린 장인이 꿈입니다. 세이지를 만나면서 시즈쿠도 꿈을 찾아가게 되죠. 너무나 귀여운 그 엔딩. 나랑 결혼해 줄래? 이걸 보고 나면 이렇게 비가 내리는 우중충한 날에도 기분이 산뜻해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져오신 포인트가 다 늑대소년에도 나오는 포인트라는 거. 그러니까 근데 제 영화가 더 좋아서 같은 포인트면은 동화 같은 이런 환상 섞여 있는 이야기. 이거 보시는 늑대소년입니다. 게 좋아요. 네. 제 영화를 또 이렇게 포인트를 또 짚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안 본 사이 더 얄미워졌네 사람이. 2주 동안 갈고 닦았습니다. 연마하고 왔어요. 예. 자 그러면 대결 2라운드 영화 소개 가볼까요?
때는 1960년대 폐렴으로 병약해진 김순인의 가족은 요양을 위해 시골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집 근처에서 짐승의 야생성을 간직한 늑대 소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잠시 그를 보호하게 된 순인의 가족. 철수라는 이름을 갖게 된 늑대 소년은 순이의 보살핌을 받으며 조금씩 사람의 온정을 느끼고 가족이 되어가죠. 평소 순이를 짝사랑하던 지태가 철수와 순이의 관계를 질투하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 군인들까지 불러서 철수를 내쫓으려 합니다. 순이를 끝까지 지켜주려는 철수와 철수를 끝까지 보호해주려는 순이는 과연 무사히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을까요?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 늑대소년이었습니다. 막상막하네요.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 그러게요. 네, 비슷한 귀를 영화를. 기울이면이었습니다. 네, 해도 될 만큼. 늑대소년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귀를 기울이면 줄거리 소개해드릴게요. 독서광 소녀 시즈쿠는 여름방학 동안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의 대출카드를 보다가 늘 자기보다 먼저 책을 빌려본 아마사와 세이지란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일까? 멋진 사람일까? 궁금해지죠. 다음 날 시립도서관에서 일하는 아버지께 도시락을 전해주러 가던 길, 지하철에서 만난 고양이를 따라 어느 골목에 있는 지구옥이란 골동품 가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고양이 인형 바론과 오래된 괴종식의 전설을 듣게 되죠. 꼭 동화 세계를 만난 꿈 같은 기분으로 가게를 나옵니다. 며칠 후 가게를 다시 찾은 시즈쿠는 몇 번을 우연히 마주쳤던 한 남학생을 가게 앞에서 만나게 되고 그 남학생이 도서카드의 세이지란 사실을 알게 되죠. 꿈이 확고한 세이지를 보면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게 되는 시즈쿠. 세이지의 응원 속에 어떤 꿈을 갖게 될까요? 꿈이 확고한 누군가를 보면서 나의 꿈을 또 꾸게 되는 이런 그렇죠. 멋진 스토리. 강일구 씨가 직접 읽어주실까요? 커피 배달 서비스 샘플입니다. 한 달 뒤에 청구서 확인해 주세요. 네. 너무 마음 아파. 갑자기 환상이 확 진짜. 깨지네요. 네. 정말. 정민희 씨가 오늘은 제목만 듣고도 귀를 기울이면 강력하게 예디한 표입니다. 좋아하는 영화라서 100번도 넘게 봤습니다. 아, 그럼 새롭게 늑대소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고공사님께서는 원래 무조건이 예디였는데 오늘은 늑대소년을 포기 못하겠네요. 전 늑대소년의 한 표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거는 막상막하라서 네. 저희가 좀 예상을 하게 되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대결 3라운드 영화 TMI입니다. 늑대소년의 TMI입니다. 바로 이 주연 배우인 송중기 배우와 또 조성희 감독이 승리호에서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어요. 무려 7년 만에 다시 만난 이 조성희 감독과 송중기 배우의 합을 보실 수 있는데 원래는 올여름 개봉이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추석으로 미뤄진 상태거든요. 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SF 기대작이기 때문에 송중기의 매력을 늑대소년에서 먼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입대소년 송중기라고 해서 송중기 씨가 이제 전역하던 날 태양의 후예로 복귀해서 또 한 번 정점을 찍으셨잖아요. 이때 태양의 후예의 김은숙 작가가 입대소년이라는 이 늑대소년을 패러디한 포스터를 들고 직접 배우를 찾아가셨다고 해요. 그만큼 송중기 배우의 대표작이라는 사실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2011년 이후에 송중기 씨가 SBS 라디오에만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예, 러브 게임, 컬투쇼. 이번에 늑대소년이 이기면 네. 아마 승리 홍보 때 또 장혜원의 시네타운에도 출연하시지 않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너무 좋은 포인트인데 네네. 그 사이 영화에 라디오를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포인트만 군대라든가 갖고. 이런 것 때문에 안 하셨으니까 오랜만에 오시면 시네타운으로 늑대소년이 이런 걸로. 이겨야지 돌아오신다고. 네, 송중기 씨 기다리겠습니다. 이거는 기다려주네요. 그러네요. 네. 이번에 저의 영화 TMI 한번 만나보시죠. 저는 귀를 기울이면은 소녀 만화 잡지에 연재되던 만화였는데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시골 별장에서 지인들과 바베큐 파티를 할 때 그 따라온 어린 딸들이 별장에 버리고 간 잡지책을 우연히 보고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고양이의 보은에 나오는 고양이 남작 바론 그리고 뚱땡이 고양이 무타가 귀를 기울이면에 먼저 그렇군요. 나왔거든요. 네. 둘 다 만화 원작자가 같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요청으로 귀를 기울이면의 설정을 이어서 쓰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귀를 기울이면 실사 영화를 제작 중에 있다고 합니다. 원작의 엔딩 10년 후 이야기를 실사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24살의 아동소설 편집자가 된 시즈쿠와 바이올린 자기네 꿈을 위해 이탈리아에서 생활하는 세이지가 주인공이라고 해요. 2020년 9월 18일에 개봉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봉일은 무기한 연기가 됐지만 이 영화를 만나보기 전에 먼저 귀를 기울이면 보시는 게 훨씬 이어지는데 좋지 않을까. 뭐 무기한 연기 됐으니까 늦게서는 먼저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기한 연기라서 그 사이에 조금 보시면 천천히 보셔도 된다. 아니야 예. 급해. 언제 이게 또 마음이 바뀌어서 나올지 모르거든요. 네. 바로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몰래 커피를 가져다 놓는 누군가를 떠올리며 볼만한 설레는 영화 제가 소개한 귀를 기울이면 그리고 엉준 씨가 갖고 온 늑대소녀 가운데 어떤 영화가 더 적절했는지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맞춤형 영화 추천 대결 코너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호정 씨 문자요. 네, 늑대소년이요. 이 영화 보고 기타 배워서 나의 왕자님 엄청 연주했어요. 친구들이 그런다고 박보영 되냐고 했지만요. 네. 김효진 씨 문자도요. 귀를 기울이면 한 표요. 이 영화는 본 적 없지만 지브리라면 너무 기대되는데요. 이번에 예디를 통해 알게 됐는데 꼭 볼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안 돼. 오늘의 네. 추천 영화 승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늑대소년입니다. 예. 미리 봐버렸어. 늑대소녀 쓰고 있는데 니은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내 거 아니구나. 좌절하셨군요. 엉준 씨 참여 방법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영화가 필요한 순간들 사연 남겨주세요. 장혜원의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해당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별그램 댓글로도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죠? 제가 2패 상태인가요? 지금 동승 동패인 것 같은데 그래요? 예, 4승 4패인가요 저희가? 4승 4패? 네. 그래도 제가 많이 따라잡았네요. 생각보다. 팽팽합니다. 진짜. 네, 다음 주에 혹시 뭐 어벤져스나 이런 영화 가져오시는 건 아니시죠? 우리 진짜 인간적으로 네. 어벤져스는 하지 맙시다. 네, 그 기생충도 가져오시면 안 돼요. 이 영화는 진짜 이건 치트키다 하는 건 하지 맙시다. 그렇죠. 아셨죠? 네.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기로 할게요. 네, 지금까지 엉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오죠. 엉준 씨가 나가면서 가벼운 발걸음이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했듯이 날씨에 지지 않고 엉준 씨한테 지지 않으려고요. 영화 같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해피엔딩.